그때는 몰랐다. 내가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새벽 안개 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바다. 그 순간 포탄 같은 굉음과 함께 국경경비대가 배를 박살내며 들이닥쳤다. 엎드려. 곤봉, 총구, 비명. 그저 하루 먹을 양식 벌러 나갔을 뿐인데 그는 단숨에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시작된 끝없는 감금. 조사, 고문 같은 신문, 밀고자들 사이의 불신, 그리고 살아 돌아갈 가능성 0%라는 사실. 하지만 지옥 같은 감방에서 그는 평생 금지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된다. 그 순간 깨달았다. 돌아가면 죽는다. 도망쳐야 산다. 지쳐 쓰러질 듯한 몸,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총불빛이 오가는 국경 한복판. 그 남자는 결국 인생을 건 탈북을 선택한다. 리준성은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자 몇 개를 삶는 냄새였습니다. 준성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방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일어났구나.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48살이었지만 쉰이 넘어 보였습니다. 손등에는 거친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예, 어머니. 준성은 22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석 달째였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함경북도 어촌마을에서 약은 사치였습니다. 오늘 받아 나가지? 예. 김 선장님 배에 탑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성은 세숫대야에 담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이 없었습니다. 거울은 작년 겨울에 깨졌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삶은 감자 3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준성이, 하나는 어머니가, 마지막 하나는 13살 된 동생 준혁이가 먹을 몫이었습니다. 준성은 감자를 천천히 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천장이 되었지만 참았습니다. 형, 오늘 고기 많이 잡아와. 준혁이가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파리했습니다. 겨울 내내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 많이 잡아올게. 준성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생의 머리카락이 거칠었습니다. 비누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준성은 항구로 향했습니다. 마을길은 비포장이었습니다. 신발 밑창이 얇아서 자갈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어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철수 선장의 배는 15톤짜리 조업선이었습니다. 선체가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많았습니다. 준성이 왔구만. 김 선장이 말했습니다. 6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예, 선장님. 오늘은 멀리 나간다. 각오해라. 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배에는 준성을 포함해 4명이 탔습니다. 선장과 기관장, 그리고 박상철이라는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박상철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항구를 벗어나자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준성은 배전을 잡았습니다. 멀미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준성아, 너 아버지 잃었다며? 박상철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예. 힘들겠구만. 가장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준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돈이 되나? 준성이 물었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운이야. 박상철이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배는 동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김 선장이 엔진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그물 던진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징어와 게를 잡는 그물이었습니다. 준성은 밧줄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물을 올렸습니다. 오징어 몇 마리와 게가 조금 잡혔습니다. 김 선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선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물도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기관장이 옥수수죽을 끓였습니다. 준성은 죽을 먹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선장님, 더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상철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동쪽으로요. 거기는 고기가 많습니다. 김 선장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거긴 위험해. 하지만 이대로는 빈손이에요. 우리 모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준성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동쪽이 어디를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국경 근처였습니다. 경비정이 순찰하는 수역이었습니다. 김 선장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준성은 불안했습니다. 안개가 끼는데 괜찮습니까? 안개가 있으면 더 좋아. 경비정이 못 보거든. 박상철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배는 멈췄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물을 올렸을 때 오징어가 가득했습니다. 개도 많았습니다. 봐라. 여기가 바로 황금어장이야. 박상철이 소리쳤습니다. 김 선장도 웃었습니다. 준성도 기뻤습니다. 이 정도면 가족이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약도 살 수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새 신발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물도 가득 찼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성은 그물을 올리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선장님, 한 번 더 하죠. 박상철이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지.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 마지막 한 번만요. 제발. 김 선장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마지막이다. 그물을 다시 내렸습니다. 안개가 더 짙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였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뭐지? 김 선장이 안개 속을 응시했습니다. 경비정이다. 빨리. 박상철이 소리쳤습니다. 김 선장이 엔진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물이 아직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물 버려. 어서. 준성은 밧줄을 놓았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회색 경비정이 나타났습니다. 선체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정지. 즉시 정지하라.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 선장이 엔진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비정이 다가왔습니다. 군인 4명이 배에 올라왔습니다. 자동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분증 내놔. 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하사였습니다. 김 선장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준성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저희는 그냥 고기를 잡으려고. 닥쳐. 여긴 금지구역이야. 군인이 준성을 밀쳤습니다. 준성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이 배전에 부딪혔습니다. 다 꿇어 앉아. 4명 모두 갑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판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오징어 비린내가 났습니다. 너희들 밀수하러 온 거지? 솔직히 말해. 아닙니다. 정말 고기만. 입 닥쳐. 군인이 김 선장의 뺨을 때렸습니다. 선장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준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집에 있을 어머니와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경비정이 조업선을 끌고 갔습니다.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북쪽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쳐진 시설이 보였습니다. 건물이 낡았습니다. 회색 콘크리트였습니다. 내려. 군인들이 4명을 건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전구가 깜빡거렸습니다.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시멘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성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선장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박상철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젠장, 젠장. 기관장은 울고 있었습니다. 준성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물이 샌 자국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 준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준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구류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서 시작될 일들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가 무엇이 될지.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구류장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양철 양동이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밥은 하루에 2번 나왔습니다. 옥수수 죽이었습니다. 그릇에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군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리준성 나와. 준성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계급장이 없었습니다. 앉아. 준성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름 리준성. 나이 22살. 함경북도 군 출신. 남자가 준성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국경 근처 금지구역에서 조업했지? 저희는 몰랐습니다. 안개 때문에 몰랐다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이 매번 하는 소리야. 중국으로 도강하려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고기만. 입 닥쳐. 남자가 책상을 쳤습니다. 준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위부에서 판단하기로는 너희는 반공화국적 행위를 시도했어. 국경 침범 혐의. 준성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증거는 충분해. 너희가 국경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야. 남자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이었습니다. 교화소 3년형. 이해 없지? 준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해 없다고 쓰겠어. 남자가 펜으로 서류에 적었습니다. 내일 도 교화소로 이송된다. 준비해. 준성은 그 방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벽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김 선장이 물었습니다. 뭐래? 3년이랍니다. 교화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상철이 욕을 했습니다. 기관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 선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트럭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4명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낡은 수갑이었습니다. 녹이 슬었습니다. 트럭 뒷칸으로 올라갔습니다. 캠퍼스 천막이 덮여 있었습니다. 안이 어두웠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10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준성은 트럭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야? 예. 뭐로 들어가? 국경 침범이랍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식량 절도. 옥수수 훔쳤어. 남자의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교화소는 어떻습니까? 준성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기괴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트럭은 5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췄습니다. 군인이 물을 줬습니다. 플라스틱 물통이었습니다. 10명이 돌려 마셨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트럭이 다시 멈췄습니다. 도착이다. 내려. 천막이 걷어졌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준성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앞에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철조망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위에는 철사가 감겨 있었습니다. 정문에 간판이 있었습니다. 도 2호 교화소. 글자가 발에 있었습니다. 줄 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준성은 줄 끝에 섰습니다. 정문이 열렸습니다. 쇠문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건물 창문마다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교화소 관리원이었습니다. 인민복의 완장을 찾습니다. 새로 들어온 놈들 잘 들어. 여기는 도 교화소다. 너희는 이제 죄수야. 번호로 불릴 거고 말대꾸하면 톡방이야. 규칙을 어기면 밥이 없어. 알아들었어? 예. 죄수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옷 벗어. 검사한다. 모두 옷을 벗었습니다. 속옷만 남았습니다. 관리원들이 옷을 뒤졌습니다. 준성의 주머니에서 나무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깎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작은 새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관리원이 나무 조각을 보더니 던져줬습니다. 가져. 쓸모없는 거니까. 준성은 나무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꼭 쥐었습니다. 교화소 죄수복을 받았습니다. 회색 상의와 하의였습니다. 천이 거칠었습니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성의 번호는 2487이었습니다. 2487 3동 12호실로 가. 준성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에는 전기가 하루에 2시간만 들어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12호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8명이 있었습니다. 2층 침대가 4개였습니다. 모두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놈이야?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예. 이름이 뭐야? 리준성입니다. 번호는 2487입니다. 남자가 준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는 최인철이야. 여기 방 대장이지. 알아들었어? 예. 규칙이 있어. 첫째, 내 말을 거역하지 마. 둘째, 배식 받으면 나한테 먼저 줘. 셋째, 밤에 코 골면 죽어. 알았어? 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구석 아래 침대가 4자리야. 가서 앉아 있어. 준성은 지정된 침대로 갔습니다. 침대 위에 얇은 이불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구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 앉은 남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조심해. 최인철은 위험한 놈이야. 무슨 죄로 들어왔습니까? 살인. 동네 사람 때려 죽였대. 준성은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배식. 복도에서 죄수들이 줄을 섰습니다. 준성도 따라 나갔습니다. 큰 솥이 있었습니다. 관리원이 국자로 밥을 퍼줬습니다. 강냉이 밥이었습니다. 국도 한 그릇 받았습니다. 무국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최인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밥 반 줘. 준성은 망설였습니다. 그릇에 밥이 반도 안 되었습니다. 빨리 안 줘? 최인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성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최인철의 그릇에 덜었습니다. 절반이었습니다. 국도 절반을 줬습니다. 잘했어. 최인철이 밥을 먹었습니다. 준성은 남은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꺼졌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먹을 것이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준성이 잡은 고기도 국경경비대가 압수했을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3년, 1000일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가족이 버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큰 공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재봉틀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군복이었습니다. 관리원이 준성에게 바늘과 실을 줬습니다. 단추 달아. 하루에 100개. 준성은 군복을 받았습니다. 단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죄수가 말했습니다. 처음이지?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손가락 찔려. 예, 감사합니다. 준성은 단추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한 개를 다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작업을 멈췄습니다. 배식이 나왔습니다. 강냉이밥과 배추국이었습니다. 김치도 조금 나왔습니다. 준성은 밥을 먹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세식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재래식 변소였습니다. 여름이면 구더기가 득실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여기는 감옥인데 마을보다 시설이 나았습니다. 전기도 하루 종일 들어왔습니다. 물도 나왔습니다. 준성은 밥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왜 감옥이 집보다 나은가? 왜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나은 곳에 있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인철이 준성을 불렀습니다. 야, 2487. 이리 와. 준성이 다가갔습니다. 너 손재주 있어?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는데? 나무를 깎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셨습니다. 최인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 관리원한테 줄 선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해줄 수 있어? 해보겠습니다. 최인철이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작업장에서 몰래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뭐 만들어봐. 예쁜 거. 준성은 나무를 받았습니다. 단단한 나무였습니다. 작은 칼도 받았습니다. 무딘 칼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천천히 결을 따라서 꽃 한 송이를 만들었습니다. 목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완성했습니다. 작았지만 정교했습니다. 꽃잎이 섬세했습니다. 최인철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최인철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잘했어. 이거 관리원한테 주면 담배 한 갑은 받을 거야. 그날 밤 최인철이 준성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밥도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만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성은 틈날 때마다 나무를 깎았습니다. 작은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새, 토끼, 사슴. 방한 죄수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하나 만들어줘. 나는 거북이 만들어줘. 아들 생일 선물로 줄 거야. 준성은 만들어줬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어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인철이 준성을 불렀습니다. 야, 준성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예, 대장님. 너 괜찮은 놈이야. 앞으로는 밥 안 빼앗을게. 준성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만들어줘야 해. 내가 장사할 거거든. 관리원들한테 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한 개비를 준성에게 줬습니다. 피워. 저는 안 피웁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구해줄게. 준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준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감옥인데 폭력이 줄어들었습니다. 배가 여전히 고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보다 나았습니다. 그 생각이 준성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이 집보다 나은 세상. 죄인이 선량한 사람보다 나은 환경에 사는 세상.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박혔습니다. 3년을 여기서 보내야 했습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을 여기서.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전기도 물도 제대로 없는 곳으로. 그게 맞는 건가? 그게 원래 그런 건가? 준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2년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성은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X표를 그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곧 만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편지 한 통 보내지 못했습니다. 교화소에서는 편지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집합이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교화소장이 나왔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중대 발표가 있다. 죄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세계에 퍼졌다. 우리 공화국도 국경을 폐쇄했다. 당분간 출소가 연기된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관리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미정이다. 상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 교화소장이 들어갔습니다. 죄수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성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연기. 얼마나 연기되는지도 모르는 연기. 그날 저녁 방에서 최인철이 말했습니다. 이거 길어질 거야. 얼마나요? 몰라. 한 달, 6개월, 1년. 아무도 몰라. 준성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출소 예정자들이 하나둘 불려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준성이 물었습니다. 집으로 간 거야. 형기가 끝났으니까. 그럼 우리도? 우린 다르지. 우린 국경 침범이잖아. 특별관리 대상이야. 최인철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관리원이 준성을 불렀습니다. 2487 짐 싸. 어디 갑니까? 물어보지 마. 따라와. 준성은 침대 밑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여벌 옷 한 벌과 아버지가 깎아준 나무새가 전부였습니다. 최인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살아. 대장님도요. 악수를 했습니다. 최인철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 5명이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국경 침범죄였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간판에 도안전부 집결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좁았습니다. 벽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6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미 12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기해.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성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옆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왔어? 예. 나는 석달째야. 여기. 남자의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몰라. 아무도 몰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준성은 벽에 기댔습니다. 벽이 축축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18명이 좁은 방에 누웠습니다. 몸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코를 골았습니다. 누군가 신음했습니다. 준성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3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한 달만 남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갇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속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밥은 하루 2끼였습니다. 옥수수죽이었습니다. 교화소보다 적었습니다.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하루에 2번만 갈 수 있었습니다. 전기는 저녁 2시간만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준성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책도 없었습니다. 나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한명수였습니다.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뭐로 들어왔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밀수. 뭘 밀수했는데? 중국 물건들. 옷, 신발, 그리고 한명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핸드폰.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핸드폰? 그럼. 스마트폰이야. 지금 갖고 있어? 한명수가 웃었습니다. 당연히 압수당했지. 하지만 그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 밑창을 뜯었습니다. 작은 메모리 칩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영상들이 있어. 한국 드라마, 예능, 만화. 어떻게 볼 건데? 핸드폰도 없는데. 방법이 있어. 관리원한테 뇌물 먹이면 돼. 다음 날 한명수가 관리원을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흘 후 밤에 한명수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작동했습니다. 어떻게 구했어? 관리원한테서 빌렸어. 자기 핸드폰이래. 내일 아침에 돌려줘야 해. 한명수가 메모리 칩을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죄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준성도 다가갔습니다. 뭐부터 볼까? 드라마 보자. 한명수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밝은 음악이었습니다. 준성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저게 연기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연기지. 드라마잖아. 아니, 저 음식 말이야. 저게 진짜야? 한명수가 웃었습니다. 진짜지. 남조선에서는 저렇게 먹어. 준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과서보다 나았던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드라마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새 차들이었습니다.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건물이 높았습니다. 1시간짜리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다른 거 보자. 한명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계속 먹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먹어? 배가 고프지 않나 봐. 말이 돼? 사람이 배고프지 않을 수가 있어? 준성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한명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거야.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2015년에 탈북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북한 말투였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살았습니다.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중국에서 3년을 숨어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마트에 갔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음식이 너무 많아서 준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방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성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북한 사람이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맞아. 억양 들어봐. 함경도 사투리야. 그럼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약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파리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드라마 속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통통한 얼굴들, 웃는 얼굴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 한명수가 다시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뭐 볼까? 탈북민 프로그램 있어? 준성이 물었습니다. 한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아. 그날 밤 3개의 영상을 봤습니다. 모두 탈북민 인터뷰였습니다. 한 여자는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7살이었습니다. 내가 밥을 주지 못해서. 한 남자는 말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받습니다. 옥수수를 훔쳤다고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한 청년은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준성은 손을 떨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상을 봤습니다. 매일 밤 한명수가 핸드폰을 빌려왔습니다. 드라마, 예능, 뉴스, 다큐멘터리.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었습니다.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자유롭게. 준성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선전일 수 있을까? 연기일 수 있을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억양을 들었습니다.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준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평생 배운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다. 수령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사람들이 굶주린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준성은 벽을 쳤습니다. 손가락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괜찮아? 한명수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평생. 한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중국 다니면서 알게 됐어. 우리만 이상하게 사는 거야. 준성은 무릎을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이 나라에 약이 없어서. 하지만 한국에는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었습니다. 무료로 치료해줬습니다. 동생이 배고팠습니다. 매일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배불렀습니다. 학교에서 밥을 줬습니다. 준성은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조용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준성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화면 속 세상이 보였습니다. 밝은 거리, 웃는 사람들, 음식이 가득한 가게들, 그리고 탈북민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준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3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죄도 없이 고기를 잡으려 했을 뿐인데 언제 나갈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살아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정상인가? 준성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철창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철창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준성은 알았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총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번 열린 눈은 다시 감을 수 없었습니다. 준성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집결소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준성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집결소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명수의 핸드폰은 압수당했습니다. 관리원이 들켰습니다. 한명수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일주일 후 돌아왔을 때 얼굴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성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영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강대호였습니다.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얼굴이 거칠었습니다. 선장이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죄로 들어왔습니까? 준성이 물었습니다. 너랑 똑같아. 국경 침범. 강대호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몰랐습니다. 선장님도 업으셨습니까? 20년 했지. 이젠 끝이야. 강대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며칠 후 강대호가 준성 옆에 앉았습니다. 야, 너 젊구나. 25입니다. 가족 있어? 어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강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겠네. 예. 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대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방법 하나 있어. 준성이 강대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조선으로 가는 거야. 준성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 내가 아는 브로커가 있어. 중국까지만 가면 돼. 거기서부터는 길이 있어. 하지만 뭐? 준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 걱정하는 거지? 강대호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나도 가족 있어. 아내랑 딸. 하지만 말이야,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너도 가족도. 무슨 뜻입니까? 강대호가 준성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 주모자로 찍혔어. 주모자요? 그날 배에서 말이야. 김 선장이 진술했대. 내가 더 나가자고 했다고. 준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박상철이지. 나도 알아. 하지만 보위부는 상관 안 해. 누군가를 주모자로 만들어야 하거든. 넌 가장 젊으니까 표적이 된 거야. 준성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주모자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범수용소 가는 거야.
너랑 내 가족 전부. 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족도요? 연좌제야. 3대를 멸한다고. 너도 알잖아. 준성은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얼굴도. 그래서 말이야. 강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남조선 가면 나중에 가족을 빼낼 수 있어. 브로커한테 돈 주고. 하지만 여기 있으면 그것도 안 돼. 정말입니까? 장담은 못해.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여기서 썩는 것보단 낫잖아. 준성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건가? 혼자 살려는 건가? 하지만 강대호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모두 죽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어느 날 밤 한명수가 다시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또 구했어? 관리원이 바뀌었거든. 세 사람한테 뇌물 먹였어. 한명수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번 건 인터넷도 돼. 인터넷이요? 응. 중국 유심이거든. 국제 로밍. 한명수가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검색창이 나타났습니다. 뭘 검색할까? 한국 뉴스. 한명수가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준성은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문화 확산, K-드라마, K-팝, 탈북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 무료 교육, 주거 지원. 준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앱 하나 깔아봐. 강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앱? 노래 앱. 거기서 외국 사람들이랑 대화할 수 있어. 한명수가 앱을 깔았습니다. 스타메이커라는 앱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래를 부르면 돼. 그럼 사람들이 댓글 달아. 준성은 앱을 열었습니다. 마이크 버튼이 있었습니다. 뭘 부르지? 아무 노래나. 준성은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노래가 업로드되었습니다. 몇 분 후 댓글이 달렸습니다. 좋은 목소리네요. 한국어였습니다. 준성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사세요? 준성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썼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어디세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배웠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서울에 산다고 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지영이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몇 시예요? 밤 11시입니다. 저도요. 한국도 11시예요. 준성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지영과 대화했습니다. 매일 밤 한명수가 핸드폰을 빌려왔습니다. 지영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녔습니다. 취미는 노래 듣기였습니다. 오빠는 뭐 하세요? 준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합니다. 무슨 일이요? 그냥 바다 관련 일입니다. 어부세요? 비슷합니다. 지영이 자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준성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때? 예쁘지? 한명수가 물었습니다. 예쁩니다. 준성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너도 사진 보내봐. 저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 내가 찍어줄게. 한명수가 준성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이 흐릿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준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영에게 보냈습니다. 잘생기셨네요. 히읗히읗. 준성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배경이 어두워요. 거기 불 안 켜져요? 전기가 자주 안 들어옵니다. 아, 중국 시골이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며칠 후 강대호가 준성을 불렀습니다. 결정했어?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무슨 뜻입니까? 강대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집결소 최대 수용 기간 알아? 모릅니다. 720일이야. 2년. 준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범수용소로 보내. 자동으로. 우리는 몇일째입니까? 나는 600일 넘었어. 너는 한 120일? 준성은 계산했습니다. 600일. 그러면 넉 달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해야 해. 탈출하려면 어떻게 나갑니까? 방법은 있어. 하지만 위험해.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준성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과 대화했습니다. 오빠, 요즘 힘들어 보여요. 조금 그렇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준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힘내세요. 오빠는 좋은 사람 같아요. 준성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국 오면 연락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왜요? 못 갈 이유 있어요? 그냥 멀어서요. 비행기 타면 되잖아요. 히읗히읗 중국에서 가까워요. 준성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일주일 후 관리원이 준성을 불렀습니다. 2487 나와. 준성은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보이부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앉아. 준성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리준성, 국경 침범 주모자. 제가 주모자가 아닙니다. 증거는 충분해. 김철수 선장의 진술이 있어. 그건 거짓입니다. 입 닥쳐. 남자가 책상을 쳤습니다. 너 같은 놈들은 말이야 언제나 똑같아. 주모자 아니라고 우겨.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 안 해. 남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여기서 뭐 했는지 다 알아. 준성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조선 영상 봤지? 핸드폰으로. 준성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명수가 다 불었어. 너랑 같이 봤다고. 저는 변명하지 마. 증거 있어. 남자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준성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몰랐습니다. 너 이제 끝이야. 반동사상 유포. 체제 전복 선동. 정치범수용소 확정이야. 준성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족도 같이 갈 거야. 연자제. 알지? 제발. 가족 생각하면 순응해. 지금이라도. 남자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우리한테 협조해. 누가 영상 더 봤는지, 누가 탈출 계획 세우는지 다 말해. 준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 안 해? 저는 모릅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좋아. 시간 줄게. 사흘. 사흘 안에 말하지 않으면 너랑 내 가족 다 정치범수용소 보낼 거야. 어머니와 동생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상관없어. 법이 그래.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가. 준성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강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성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준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창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동생, 그리고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얼굴. 준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남아서 가족과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탈출해서 언젠가 가족을 구할 가능성에 걸 것인가? 준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강대호가 깼습니다. 결정했어? 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다. 남조선으로. 강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해. 일주일 후에 움직인다. 준성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한명수가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86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중국 번호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브로커야. 중국에 있어. 조선족이고. 한명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남조선까지 연결해줘. 돈은 나중에 남조선 가서 갚으면 돼. 준성은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전화합니까? 내가 핸드폰 빌려줄게. 한밤중에 해. 조용할 때. 그날 밤 준성은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준성은 끊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왜 안 해? 한명수가 물었습니다. 무섭습니다. 뭐가? 이 전화를 하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한명수가 준성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은 없어. 알잖아. 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다섯 번째에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선족 억양이었습니다. 준성은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북한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예. 어디 있어요? 집결소입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집결소 사람이네. 요즘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남쪽 가고 싶은 거죠? 준성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 남조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남조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먼저 집결소에서 나와야 해요. 나올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돈은 얼마나 있어요? 없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남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일단 나오세요. 나오면 제가 사람 보낼게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해야죠. 저는 북한 안까지는 못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할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용기 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성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다음 날 강대호와 이야기했습니다. 전화했어? 예. 뭐래? 나오라고 했습니다. 강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는 방법 내가 알아냈어. 어떻게 합니까? 관리원 하나가 돈을 받고 눈 감아준대. 한밤중에 비상구로 나가는 거야. 얼마를 원합니까? 남조선 가면 보내주면 돼. 주소 알려줬어. 준성은 강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장님도 같이 가십니까? 강대호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나는 안 가. 왜입니까? 딸이 있어. 고등학생이야. 강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가면 애가 정치범이 돼. 그건 못해. 하지만 나는 괜찮아.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 근데 애는 아니야. 강대호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너는 달라. 너는 젊어. 그리고 남조선 가면 나중에 가족을 빼낼 수도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말 가능합니까? 모르지.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단 나아. 확실해. 준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장님, 감사는 무슨. 살아남아. 그게 감사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이부 남자가 다시 준성을 불렀습니다. 결정했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끝까지 그렇게 나올 거야? 정말 모릅니다. 남자가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좋아. 너 720일 거의 다 됐어. 일주일 후면 끝이야. 준성은 숨을 참았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준비해둬. 가족도. 제발. 나가. 준성은 방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그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강대호가 말했습니다. 5일 후에 움직여. 그날 관리원이 교대해. 우리 사람이 들어와. 알겠습니다. 준성은 지영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곧 이사 갑니다. 어디로요? 멀리요. 아마 연락 못할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준성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 사실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네? 북한 사람입니다. 지금 수용소에 있습니다. 한참 답장이 없었습니다. 준성은 핸드폰을 쥐고 기다렸습니다. 진짜예요? 예. 지금 탈출하려는 거예요? 예.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심하세요. 꼭 살아서 한국 오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진짜로요. 준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씨.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5일째 밤이 왔습니다. 강대호가 준성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시간이야. 준성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무새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예. 강대호가 준성을 껴안았습니다. 잘 가. 잘 살아. 선장님도요. 나는 여기서 끝이야. 근데 너는 시작이야. 알지? 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관리원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와.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비상구로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덮개가 있었습니다. 타. 준성은 올라탔습니다. 안이 깜깜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멈췄습니다. 다른 트럭으로 갈아탔습니다. 또 3시간을 달렸습니다.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새벽녘에 다시 멈췄습니다. 내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이었습니다. 나무가 빽빽했습니다.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말을 했습니다. 너 리준성이야? 예. 따라와. 조용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계곡이 보였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가 두만강이야. 남자가 가리켰습니다. 저기만 건너면 중국이야. 준성은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흐렸습니다. 빨랐습니다. 들어가. 물이 차니까 빨리 건너야 해. 한번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마. 알았어? 예. 저쪽에 사람이 기다려. 불빛 보이면 그쪽으로 가. 준성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보따리를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준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속삭였습니다.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준성은 걸었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거기서.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준성은 뛰었습니다. 물을 헤치며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준성은 계속 뛰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쪽이야. 빨리. 중국말이었습니다. 준성은 강둑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이 땅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됐어. 건넜어. 준성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경비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준성은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넘었습니다. 그날부터 준성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갔습니다. 3달이 걸렸습니다. 태국 수용소에서 3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준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밝은 조명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바닥이었습니다. 한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탈북민이세요? 예.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준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달을 보냈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리준성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진짜 오빠예요? 예. 저 한국 왔습니다. 지영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긴 이야기입니다. 맞나요?
꼭 만나요. 일주일 후 만났습니다. 서울역 앞이었습니다. 지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지영씨, 악수를 했습니다. 지영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커피 마셔요. 카페에 갔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카페였습니다. 메뉴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주문해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여기 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영이 준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준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성은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목공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준성은 돈을 쥐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받다니.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석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어요. 살아계세요? 준성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함경북도 그대로 있어요. 힘들게 사시지만 건강하세요. 빼낼 수 있습니까? 어렵지만 가능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얼마입니까? 2명이니까. 3천만 원쯤요. 준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3천만 원. 거금이었습니다. 모으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모으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준성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도와줬습니다. 모금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브로커에게 보냈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성은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성공했어요. 두만강 건넜어요. 준성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지금 중국이에요. 한 달 후면 한국 갈 수 있어요. 준성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성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준성이 받쳐줬습니다. 준성아, 정말 내가 맞니? 예, 어머니. 저예요. 동생도 울었습니다. 셋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형,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지영이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4명은 준성의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고기도 있었습니다. 야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니? 예, 어머니. 여기서는 다들 이렇게 먹어요. 동생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어. 형, 많이 먹어. 얼마든지 있어. 준성은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강을 건넜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감옥에서 본 형광등이 떠올랐습니다. 교화소가 고향 마을보다 나았던 그 역설이 떠올랐습니다. 집결소에서 본 작은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화면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준성은 깨달았습니다. 감옥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갇힘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절망이 희망을 낳았습니다. 모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준성은 가족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준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습니다. 준성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웠습니다.